브로노이가 이번에 ESMO 2023에서 바로 VRN07 데이터를 발표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오릭스의 하나로 한 8,200억 정도 기술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임상 1상 전체 50명 대상을 데이터를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온 것 같긴 한데, 브로노이가 지금 대단히 유망하거든요. VRN11 파이프라인도 있고 이번에 발표한 VRN07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가 좀 향후 지켜볼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보자고요. 결론만 먼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뇌 CNS ORR에 주목하라.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자, 보시면 바로 이게 이번 임상의 환자 특성입니다. 어떤 환자들이 참여했냐면, 오늘 볼 내용은 바로 EGFR 엑손 20이에요.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지금 하고 있는 EGFR 19딜, 21L858R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환자군이 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비소스포폐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최소 2% 이상, 많으면 12%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임상군을 보면 몇 차 치료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1차 치료제가 가장 시장이 큰데, 이전에 몇 개 라인을 치료 받았는지 보면 2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3차까지인데, 보통 이걸 3차라고 하지 않고 2차 이상을 다 묶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능성을 보면 이제 뭐 2차를 할지 1차를 할지 이상에서 확실히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가능성을 체크하는 건데, 그럼 어떤 약을 먹었냐 라고, 100명 21명 중에 21명 모두는 화학제를 먹었고 EGFR 타겟된 약들을 먹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엑손 20 타겟 치료제를 지금 81% 17명이 모두 먹었고, 그 다음에 아미반타마카, 모보서티닌, CLN081, BLU451 약들을 먹었다. 그리고 뇌 전이가 된 환자는 18명 86%였다. 보통 폐암 같은 경우는 이미 진단 받았을 때 30% 정도가 이미 뇌 전이가 돼 있고, 그리고 약을 먹는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추가적으로 20-30% 정도가 뇌 전이가 나서 최소 50% 이상이 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뇌 쪽에도 약이 효능이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뇌전이 환자가 86%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뇌전이 가서 보통 환자의 상태가 더 안 좋거든요. 좀 예후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임상 난이도가 좀 있었던 임상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바로 이게 유효성 데이터를 내가 발표한 건데요. 지금 전체 환자군은 여기 16명입니다. 그래서 ORR이 25%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CR이 나왔죠. 근데 이게 CN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뇌 쪽에서 완전 간해가 나타났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CNS 3개 중에 2개가 줄어들었죠. 뇌에서 2명이 반응을 해서 뇌 쪽의 ORR는 15.3%다. 오케이. 근데 이거를 전체적 데이터만 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1상에서 각 용량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2상에서는 딱 한 가지 용량을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군의 한 100명 정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입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가지 용량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본다면 75mg이 지금 4명 중에 2명, 그래서 지금 ORR로 치면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45mg을 보면 얘네도 4명 중에 2명이 PR이 나왔다. 50%. 그러니까 아마도 이상에서는 75mg 아니면 45mg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뇌 쪽에서 완전 간해가 1명 나왔잖아요. 이 뇌 같은 경우는 BBB라는 거미줄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 뇌 쪽에서 반응 자체도 쉽지 않은데 PR도 하나 나왔고 완전 간해도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는 폐고요. 바로 이 두 번째가 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암세포가 있었는데 완벽하게 사라졌다. 한 사이클 만에.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본다면, 이전에 치료도 받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방사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이 약을 먹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용량은 75mg. QD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먹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컴플리먼트 완전 간해가 한 1사이클 만에 100% 4개 병변이 모두 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이클 후에 이게 CR이라고 확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2등급 이상의 부작용 같은 경우 요게 있었는데 2등급 같은 경우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안전성 데이터도 봐야겠죠. 지금 단순하게 효능이 좋다라고 해서 그 용량을 할 게 아니라 안전성가 봐서 가장 합리적인 용량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유효성에서 본 것은 45mg이냐 아니면 75mg이냐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와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보시는 지금 도즈 레덕션은 뭐냐면 용량을 줄였다는 겁니다. 왜 줄일까요? 부작용이 좀 심하니까 이거 좀 용량 좀 낮춰주세요 하면서 일단 임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쨌든 좀 경보음이 울린 거다. 그럼 밑에 보이는 도즈 디스컨티뉴, 이건 뭐냐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환자가 그냥 포기를 선언한 거예요. 드랍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환자 수는 1명 4%였다. 근데 75mg, 보통 바이오는 정석적으로 볼 때 약의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75mg에서는 드랍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도즈 리덕션, 부작용이 좀 내가 감당이 힘들어서 용량 좀 줄여주세요 하는 사람은 33%, 3명이었다.
조금 더 여기에 비해서 많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완전 관해, 뇌 쪽에서 완전 관해가 나온 게 75mg이잖아요. 근데 부작용도 도주 레덕션이 33%면 이거 괜찮은 거거든요. 부작용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괜찮았어요. 전반적 이 세 가지 용량을 다 해도 16%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약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안전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75mg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으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상태는 75mg으로 임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추후에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저 데이터만 보고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경쟁약과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로노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별게 없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찾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24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엑손 20 삽입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얘네 1차 치료제는 백금 화학제를 씁니다.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병이 진행되면 이제 2차 치료제를 쓰는데 그에 맞는 치료제는 아미반타마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와 가장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 지금 또 개발하는 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들과 데이터도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BRN 공식 파이프라인을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아미반타마비 임상 2상을 통해서 가속 승인을 받았어요. 임상이 크리스리스라는 임상인데요. 그 당시 확정 받았을 때 ORR이 40%, 그리고 MOS는 20.8개월, MPFS는 8.3개월. 지금 보로노 같은 경우는 PFS나 OS가 없으니까 ORR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보서티닙 있잖아요. 이상 끝나고 가속 승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ORR이 28%였어요. OS는 24개월, PFS 7.3개월.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약 같은 경우는 지금 3상을 어떻게 했냐, 단독요법으로 진행을 해서 화학요법군과 비교를 통해서 1차 치료제로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NCC 가이드라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미반타맙은 이번에 화학요법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으로 3상에 도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1차 치료로 갈 거거든요. 우리 ORR은 25%였죠. 어쨌든 간에 가속 승인 받았을 때 데이터 모보서틱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하고 아미반타맙과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용량을 정할 거잖아요. 용량을 정한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75mg 하든 45mg 둘 중 하나일 건데 둘 다 모두 ORR이 50%였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본다면 데이터가 좀 괜찮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가장 유망하게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입니다. 그 이름이 CLN082 지팔러티닙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얘네도 엑손 20 상대로 임상을 했는데, 자, 얘네가 임상을 어떻게 했냐라고 좀 본다면 얘네도 똑같이 몇 차 치료제인지 봐야겠죠. 지금 보시면 이전에 약을 한 개 먹은 사람이 30%였고 2개 먹은 사람이 44%, 3개 이상 먹은 사람이 22%.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2차 이상이었다. 보통 여기서 이렇게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뇌 쪽에 전이가 된 환자 같은 경우는 28명, 38%였다. 우리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아까 80%가 넘었죠. 그 상태의 환자가 좀 더 안 좋은 건데 얘네는 38%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환자 상태가 좋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고. 자, 그럼 봅시다. 얘도 똑같이 세 가지 용량을 확인했는데요. 얘네의 적정 용량은 바로 이 100ml입니다. 얘네가 확정된 PR이 몇 프로다? 41%. 완전 간해가 한 명도 안 났기 때문에 얘네는 ORR이 41%입니다. 그러면 전체 ORR은 25%였지만 얘네도 지금 이 용량만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용량만 보면 41%, 우리 보로노이 50%. 괜찮죠? 표본이 적긴 하지만 얘네 전체 데이터는 38.4%고 보로노이는 이걸로 보면 25%인데 어쨌든 간에 용량을 하나 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용량을 통해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 볼 때 보로노이 괜찮다. 그럼 얘네도 지금 뇌 쪽의 데이터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뇌 쪽의 환자가 28명으로 38%가 환자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뇌 쪽에 19mm였다가 10mm가 됐어요. 6사이클 때.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PR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보로노이는 한 사이클 만에 뇌 병변 4개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 좀 상태를 보면 수술도 받았고 보조 화학요법도 받았고 그 약은 시스플라드가 페맥트리스였대. 그런데 1년 후에 재발이 한 거야. 그래서 이 약을 16사이클로 도는데 6사이클 때 암세포가 30% 줄어드는 구분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번째는 뭐 없죠? 안정적 질병, 암세포가 그냥 멈춰있는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회사가 발간한 레포트를 보고 나온 건데 28명이 내전이가 있는데 28명 다 없고 이 3명만 설명이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뭐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가 CNS에 나왔다. 요거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보다 완전간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경쟁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임상을 다 합쳐서 얘네가 2022년도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예요. 자, 봅시다. 천천히. 일단은 우리는 2차 치료제 이상이죠. 그래서 얘네가 2차 치료제로 임상한 건 바로 우콩6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되는데 얘네가 이 임상을 할 때 뇌에 전이된 환자의 비중이 32%였다. 그리고 이 약은 중국 내에서 2020년도에 혁신치료제 지정됐고 미국 FDA에서도 2022년도에 혁신치료제가 지정됐다. 제가 막 이렇게 바이오를 해보니까 뭐 희귀화품 지정 뭐 이런 거 많죠.
많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혁신치료제가 가장 좋은 거예요. 혁신치료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확률이 높은 데이터가 가장 유망한 약에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싹수가 다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우콩 6을 어떻게 했냐라고 본다면 제가 표시해뒀죠. 얘네 보시면 임상 2상이 지금 중국 내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우콩 1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포함한 다국가에서 진행을 했는데 2차 이상은 지금 중국 내에서만 진행한 임상이다. 자, 그럼 얘네 데이터가 얼마나 놀랍냐 본다면 얘네는 딱 용량을 정했어요. 그죠? 우리는 아까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75이나 45 할 건데 어쨌든 둘 다로 보면 우리 50%였죠. 환자 수가 4명으로 적긴 하지만 그 부분만 감안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00mg에서 ORR 반응률이 59.8% IRC 기준으로 60.8%가 났습니다. 어마하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표시해뒀죠. 뇌 전이가 일어난 환자의 ORR도 무려 44% 났다. 근데 이거 추후에 더 올라가서 48.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엑손 20 관련 임상을 다 뒤져봤는데 보통 전체 ORR이 20에서 많으면 40 요 사이에요. 근데 뇌 쪽에 막 잘 나온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이제 막 임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얘네는 60%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예 한 단계 레벨을 뛰어넘은 거야. 왜 혁신치료제가 지정되어 있는지 알겠죠. 그리고 뇌 쪽 반응도 무려 거의 50%에 육박한다. 폐암은 절반 환자가 뇌전이라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전체 ORR이 뭐 10% 20%밖에 안 나왔다. 근데 뇌전이가 48.5% 나왔다? 그럼 이거 상업성이 있어요. 뇌 쪽에 특화가 돼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약은 전체 ORR도 좋았는데 뇌 쪽에도 ORR이 정말 좋았다. 보로네오가 비교해도 보로네오가 한참 떨어지죠. 그래서 얘네가 이 안전성 데이터를 보면 이번 2023 아스코에서 발표했어요. 이게 썸보저티닙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TEA입니다. 부작용 같은 경우는 AE가 있고 그 다음에 TEA 이게 이제 임상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TRA는 이 약물과 연관된 그래서 TEA가 보통 예를 들어 50%다 하면 거기서 한 10%에서 20%를 빼면 TRA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TEA가 전체가 지금 35% 정도 왔어요. 그럼 TRA 이 약과 연관되어 있는 건 아마 20% 안팎이 될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안정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 나오죠. 세이프티, 안전성 프로파일은 다른 EGFR TKI 계열과 비슷했다. 대부분이 1등급, 2등급이었다. 약의 효능도 좋은데 안전하기까지 하다. 지금 이 약이 하루 한 번씩 300mg 먹는 건데 2차 치료제로서 반응률이 60.8%가 났습니다. 근데 얘네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얘네가 1차 치료제로도 가능성을 봤거든요. ORR이 70%가 넘어요. 7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3상을 하는데 지금 1차 치료제로 이 썸보저틴이 단독으로 3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약이거든요. 그러면 보로노이한테 좋냐 안 좋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보로노이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이런 거예요. 제넥신의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가 키트루다와 제넥신의 약으로 병유법으로 2차 치료제로 우리나라 조건 보관을 했다가 철회했거든요. 왜냐?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로 갑자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이런 거죠. 키트루다가 1차 치료제 허가 받으면 2차 치료제도 키트루다 효과가 없거든? 내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임상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썸보저티닙 같은 경우가 EGFR TK 계열이잖아. 그럼 만약에 썸보저티닙이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 썸보저티닙의 약의 효능이 있고 이제 넘어가서 2차 치료제를 가야 되는데 브로노이 VIR07도 같은 계열의 약이니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만 보로노이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지금 EGFR 타겟 약을 86% 18명이 먹었잖아. 근데 그 중에 엑손 20 타겟 약을 전체 81%가 먹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썸보저티닙을 먹고도 2차 치료를 하더라도 약의 효능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엑손 20 타겟된 약이 0이었다? 그러면 이 임상은 완전 나중에 쓸모없을 수도 있어요. 썸보저티닙 허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썸보저티닙이 가장 유망한 약은 맞는데 그래도 괜찮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지금 이제 이상에서는 용량을 하나를 정할 거예요. 75mg을 하든 45mg을 하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뇌 쪽에서 안전관리가 나온 75mg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4명 중에 2명이 반응했고 ORR이 50%였죠. 뇌전이 쪽도 괜찮았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을 받습니다. 보로노이가 지금 시가총액 5,600억인데 이거 말고도 유한양행과 타그루스의 내성이 생기면 타겟으로 하는 VRL 118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시장에서 대단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릭스가 나스닥에서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보로노이가 발표한 VRL 07 충분히 괜찮다. 가능성을 봤다. 주가가 최근 오르고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망한 종목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